보훈 정신을 강조하며 천안함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보인 이준석이 연평해전을 서해교전이라고 지칭해 논란입니다. 서해교전은 연평해전으로 격상된 걸 이준석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틀 연속으로 2번씩이나 서해교전이라고 지칭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불리던 서해교전이라는 명칭은 무려 13년 전부터 연평해전으로 격상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전이라 함은 서로의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북한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건 서로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전을 해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도 형편없는 데다가 서해교전 지칭 논란까지 이준석이 과연 제1야당의 대표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그 의구심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1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대전현충원을 가게 되면은 보통 천안함이나 아니면 서해교전의 그런 어떤 전사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그리고 대전현충원을 가게 되면은 보통 천안함이나 아니면 서해교전의 그런 어떤 전사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그리고 대전현충원을 가게 되면은 보통 천안함이나 아니면 서해교전의 그런 어떤 전사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발언 도중 연평해전을 서해교전이라고 언급한 것인데 이준석은 전날에도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은 뒤 여권의 천안함 막말 사태를 지적하던 도중 연평해전을 서해교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준석은 당시 5.18이나 이런 것에 대한 왜곡 발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 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평해전을 또 서해교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준석은 천안함 유가족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연평해전을 서해교전이라고 언급해 보훈 정신을 강조하는 진전성에도 의심의 불씨가 커진 상황입니다.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서해교전을 언급한 기사 부분을 발췌한 뒤 젊은 당대표, 다른 얘기는 접자, 하고 싶지도 않다. 연평해전 명칭이 변경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며 연평해전 똑바로 알고 말하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명칭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나 그 안의 뜻이 있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19년 출간한 저서 영웅은 없었다. 연평해전 나의 전쟁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햇볕 정책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전이 교전으로 격화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책을 통해 교전이라는 말에는 해전과 구분함으로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또 교전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말이다. 그런데 해전에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해군이 승리한 전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 사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 필수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은 부정선거를 어떤 논리로 부정할까 연구할 시간 있으면 김한나 씨가 쓴 책을 반드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한 조상호를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도 과거 조상호와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조상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송영길은 2010년 5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 경기도지사 범야권 단일 후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정부의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 발표 직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범야권 후보였던 송영길이 한명숙, 유시민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합조단의 발표처럼 우리 해군의 해상 전선이 뚫리고 북에 피습당한 채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는 데도 실패했다면 우리 군의 지휘관은 전대미문의 안보 범죄라며 군대의 교율은 전투에서 지는 것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은 다음 날인 2010년 5월 21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군 발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작전 기동 중에 잠수함을 경계하고 잡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초계함이 쉬고 있다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작전 기동 중이었고 또 키리졸브 훈련도 있었고
또 이지스함도 있었다고 하는데 위성 탐지기에도 안 걸리고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귀신같이 와서 한 발에 격침시키고 또 도망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새 때에다 총만 쐈다며 이런 상황은 우리 국군 역사의 치욕적인 패배 아니겠습니까? 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욕적인 패배, 이 말이 과연 기습적 피습을 당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일까요? 송영길에겐 송영길과 똑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송영길은 95년생 아들도 있고 91년생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송영길 아들을 예로 들면서 송영길 주장에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강도가 송영길 니네 집에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송영길 네 아들을 폭행했다면 송영길 네 아들도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셈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은 국군 역사의 치욕적 패배, 우리 군 지휘관은 전대미문의 안보 범죄, 치욕적 패전 책임자 처벌과 같은 과거 자신의 주장을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물론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유족들이 요구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현일 전 함장은 15일 뉴델리와의 통화에서 국회 방문 당시 송영길 대표에게 당 차원의 공식 발표와 조 전 상근 부대변인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함장과 유족이 국회 방문 시 송영길 대표가 인정했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언과 함께 과거 자신의 발언과 현재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5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은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매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포털의 기사 배열 개입을 원천 금지한 것인데 이 경우 포털은 메인 화면의 주요 기사 선정이나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 뉴스 등을 통한 자체 편집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의겸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개정안이 지금보다는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능구렁이처럼 말했지만 기사 품질을 높이기보단 신문 매체가 기사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여당에 불리한 기사가 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꼼수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